경륜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창원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4일 경륜이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월요 경주는 창원 경주하고 부산 경주만 6경주씩만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경주는 이번 회차 월요일 날 실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본장하고 지점에서 책을 구입하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로지 스피드온 온라인 배팅으로만 창원 경주, 부산 경주 수도권 고객들은 배팅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방 고객들은 동일하게 지점과 본장에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배팅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일요 경주 한번 돌아보면 선발급 경주하고 우수급 경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수급 경주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게 최석윤의 특별 승급이기 때문에 특서면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철민하고 김민철하고 묶어서 김민철의 최석윤, 그래도 저력 있는 김민철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민철 참 깝깝한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최석윤이 특별 승급 도전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갔었고 김민철 2차권 진입하는 듯 했습니다만 외선에서 유성철이 날라오다 보니까 김민철 2차기 아닌 3차권으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라리 김민철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고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최석윤을 중심으로 공략하자 말씀을 드렸었더라면 더 좋은 배당 안겨드릴 수 있을 뻔 했었는데 괜히 김민철에 대한 미련 때문에 최석윤을 2착 놓고 공략해보자 말씀드려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삼복승은 세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11배 3복승 파업서트를 완승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3경주 토요 경주 때 윤민우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 원신재하고 박승민, 원신재하고 최동현을 공략해보자 방송하고 해설 음성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윤민우 승부 의지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쫓아가질 못했죠. 한데 박승민이 최동현을 활에 나갔는데 원신재가 추입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결국 아쉽게 원신재와 박승민이 아닌 박승민과 원신재가 동반 입상하다 보니까 아쉽게 복승만 19배 만족했었고 3복승은 최동현까지 음성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3복승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1.7배로 좋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은 점 배당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1호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창원 선발급 경주 다소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이라든지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3복승이 다소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창원 선발급 경주는 이한성하고 우종길, 창원 선발급 2경주는 박태호 중심으로 후착 찾기 한은철 손정의 안정감 있을 것 같고 창원 선발급 3경주는 서한글이 아쉬웠습니다만 금일은 강축입니다. 서한글 놓고 최평주나 이동기 쪽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4경주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이우종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송대호가 저력 있는 선수죠. 그런데 파업 선수가 5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정동환이 파업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를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5경주 간만에 강자피한 정성훈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윤건호라든지 헌혜가 정성훈과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6경주 아무래도 특선에서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이명환과 박동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박동수는 본인만 비파업이고 나머지 6이 파업입니다. 박동수 경주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이명환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기생인 김상인이라든지 이명환보다는 지금 현재 득점은 유일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환을 상대로 취입해 나섰던 임섭도 착순권 진입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환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 결승전 경주 이명환이 인정받았다가 죽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 한 1분에서 한 30초 정도 광고가 지나가고 있는데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시청을 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권우주하고 최영준만 비파업이고 나머지 5은 파업 선수들이죠.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권우주하고 최영준이 경주를 풀어나가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일 마크 선전 8전 나갔었던 우정길 최근 들어서 점수 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이한성 점수가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우정길이 좀 득점이 높고 지금 이한성이 득점이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정길이 할 수 있는 게 마크 칩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한성은 저측에 타밍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득점 높다고 우정길이 머리가 아니라 이한성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간 상황이죠. 우정길도 이한성 오면 자리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득점 높다고 우정길 머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량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자력 승부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우정길 앞에다 두고 저치기까지 나설 수 있는 이한성이죠. 이한성이 때리면 우정길은 기껏해야 마크 칩밖에 안 돼요. 마크가 최선 짧은 취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치기는 불가하죠.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 찾아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7번 이한성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종길이 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강성배가 아무래도 이한성하고 강성배하고 광주팀에서 함께 훈련했었기 때문에 앞선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임병창이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강형묵이 김용묵이 자리 잡고 권우주나 최용준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임병창이 힘을 쓰는 이한성이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령 임병창이 때리고 우종길이 몰고 간다 하더라도 이한성의 직선 취입 충미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우종길이 머리가 아니라 전 이한성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싸우기보다는 타협점 차단 나갈 수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7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우종길이 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홈이라는 점에서 홈 2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종길을 응원하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입으면 이한성이 무리한 긴건에 나섰다가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우종길보다는 이한성이 세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 동반 입장 쪽 7번과 3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임병창이 이런 편성에서만큼 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종길도 임병창이 때리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병창의 선행을 이한성이 몰고 가면서 우종길 견제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임병창 2착 정도는 3-2나 7-2경주권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병창이 힘을 써서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인데 전 7번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3번, 2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이한성이 오히려 2번하고 3번이 붙어타고 7번하고 4번이 전라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복승에선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강성배의 가능성, 임병창의 버티기 가능성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인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명중만 비파업 선수고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명중이 경주를 펼쳐 나가긴 상당히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명중과 호흡을 맞춰 나갈 선수는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이종필하고는 77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김명중이 이종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도움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을 자리 잡고 김명중의 후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타종전으로 흐트러 버린다면 3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6명의 선수들이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태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력 능력도 갖춘 박태호입니다. 그 점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3번 손중의
손정의 선행 활약해 나가고 이번 박태호가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한은철이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정도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본인을 지켜주는 선수가 있을 때는 잘 가는데 본인이 타이밍 잡지 못하거나 또 다른 선행 선수가 있을 때는 손정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전반적인 시속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정이 때렸을 때 7번이죠. 7번이 때렸을 때 시속감만 괜찮다면 어차피 박태호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흥미권에서 저측 타임이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7번이 충분히 지켜내고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박태호도 연타 출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죠. 손정이 잘만 가준다면 뭐 박태호 입장에서는 뭐 땡깁니다. 몰고 가서 살짝 춥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뭐 보여주기 위한 작전 필요 없어요. 우승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정의 선행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고, 이번에 뒷자리는 아무래도 한은철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태호 중심으로 5번하고 7번하고 5번 좀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태호가 세게 넘지 않는 이상 손정이 시속감만 괜찮다면 손정 버티기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2번, 7번, 5번이 안정감 있다. 2번, 7번, 5번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태호가 손정을 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을 상대로 좀 끌어내는 선수가 있을 것 같고, 박태호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한은철이 쫓아 들어가면서 한은철 뒤를 막혀나는 선수가 따라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다소 좀 배당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기본적인 전략은 박태호 쉽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손정 활약이 나가고 한은철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손정의 선행감만 좋다면 짧게 주입 가능한 상황인 만큼 2번, 7번, 2번, 5번 투착권 중에서는 손정의 선행감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서우승만 비팝이죠. 뭐 서한글을 뭐 중립으로 중립 세력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난 처음에 서한글이 청주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미원에 있다가 청주로 분리가 됐었는데, 청주에서 충북 개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비팝 쪽 협공 펼쳐 나가다가 충북 개인으로 나오면서 파업 쪽 선수들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우승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선수가 6명이고 비파업 선수는 서우승 1명밖에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서한글이 조금 아쉬움을 남겼어요. 완급을 조절해 나갔는지 아니면 조금 본인이 안 가면 후미에서 나올 선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버텨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한글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힘을 쓰기보다는 이동기의 선행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기 요즘 선행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전일도 선점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한글이 이동기의 선행활에 나가면서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솔직히 이동기의 선행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좀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다음 경주를 위해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 최평주가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평주도 마크되니까 곧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발트도 있지. 이치가 2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동기가 선행감이 좋다면 뭐 서한글 몰고 가서 살짝 추입해 나가기만 하면 되죠. 굳이 본인이 우승만 하면 됐지 뭐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보여줘야 될 가능성이 높은 서한글이기 때문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5번 이동기가 뭐 잘만 가준다면 서한걸 몰고 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변수가 아무래도 5번이 힘을 쓰고 6번이 몰고 가는데 전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했었던 서한글이기 때문에 금일도 좀 방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오히려 정연섭이 이동기를 끌어내는 작전, 6번이 넘어서려 가다가 퍼지면 1번이 날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만 하면 배당 가능성,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동기가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 20% 정도는 선에서는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하고 4번이라든지 5번하고 1번 외선에서 서한걸 퍼지다가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1번 정도는 가능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선행감 좋은 서한글입니다. 뭐 전일 고전했다고 금일 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6번과 1번 동반 입상, 6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연섭이 받아가게 된다면 1번의 뒷자리나 5번의 뒷자리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대로 간다면 6번, 1번, 5번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 같습니다. 송대호하고 이우정이 비파업 선투입니다. 나머지 정동환을 중심으로 유승우, 신호재, 조영군, 백장문이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환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백장문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호재가 달라붙을 것 같고, 유승우라든지 조영군이 자리 잡게 되면서 5번하고 3번이 후미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동환이 5번과 3번 견제 나가면서 완승 거둘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정하고 송대호가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대2로 싸우는 과정에서는 정동환이 충분히 이유정, 송대호 견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정동환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백장문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파업 완승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4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 5대2로 싸우게 된다면 후미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5번하고 3번이기 때문에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4-7하고 4-1 파업 선수를 완승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하고 4-1입니다. 4-7하고 4-1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자신감을 잡고 있는 이우정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3번 송대와 협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동환이 때리고 5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수도권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에서 이우정이 득점이 있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이 전반적인 시속이 빠르지가 않죠. 이 점 때문에 가게 된다면 5번과 3번 동반 입상인데, 단 송대와의 취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5번, 4번을 차선으로 기본적인 전략은 비파업 쪽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대2로 싸우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하고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좀 먼저 과감하게 한번 이번 편성은 배당 노리는 쪽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복승도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5번, 3번, 4번이 타입을 이뤄 나간다면 삼복승은 뭐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하고 3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동환이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정동환을 중심으로 백장문, 신호재가 뭉치면 5번, 4번, 3번이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삼복승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도 현장에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5-3이나 5-4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동환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 1수 혼자입니다. 나머지 6은 파업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성훈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이 승부 거리가 상당히 짧아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정성훈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은혜가 초주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정성훈이 허은혜 초주 부담 덜어주게 된다면 최우선이 자리 잡거나 윤건우가 앞선으로 자리 잡는 경주운영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이 흠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박창순이 득점 높기 때문에 허은혜 앞으로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1번하고 4번이 과거 8단권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 사이고, 또 허은혜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박창순도 허은혜가 막혀 나간다면 빼앗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직선 취입 대결에서 허은혜를 밀어내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처음부터 자리 바꿔가면서 몸싸움을 통해서 허은혜를 밀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성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허은혜를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을 배제하고 정성훈도 경주운영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1번하고 6번이죠.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허은혜의 후미권 마크 배제할 수 없죠. 1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1번하고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한번 노려본다면 충분히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정성훈이 득점 높고 또 편성 쉽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최우선의 기습을 윤건우가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박창순하고 강동국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성훈이 허은혜만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윤건우가 머리치게 된다면 6번, 5번이 가능할 것 같고, 윤건우가 머리치게 된다면 6번과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성훈이 강축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한 40% 정도 선에서는 6-5하고 한 6-3 경주권, 6-5하고 6-3은 노려보고 싶은, 노릴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전반적인 시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이 땡겨준다면 정성훈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허은혜 챙겨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만, 득점 배제하고 경주운영 펼쳐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윤건우와의 전략적인 타협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 1번과 6번이 유리하다는 점,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결승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동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동수 자리 잡는 과정에서 외선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동수는 타종전으로 좀 빼앗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현재 유일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선이 득점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아무래도 우세에서 내려온 강급자 임명환 주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헌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임명환 결승전에서는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바닥 아니면 머리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결승전 2경주 쉬운 편성에서도 바닥 찍었었던 임명환입니다. 그 점 때문에 금일도 상당히 좀 신중한 결례가 필요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명환도 득점 인정하고 견제력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 선배이기도 한 유일선이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1번이 5번 달고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환 경주 보면 분명 우세에서도 통했었던 시속인데 선발에서도 종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임섭에게도 잡혔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에 1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명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4번 임섭을 배제하고 경주를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최부건이 임섭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임섭이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수도권 협공이한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되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현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반드시 노려봐야죠. 분명 이명환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상인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일단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명환이 4번하고 5번 신경 쓰려고 하게 된다면 뭐 김상인 호미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김상인도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 잡아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6번이 때렸을 때 2번 김경태가 쫓아 들어가면서 경사권 협공이 가능하죠. 박동수가 끌어내가지고 6번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 1번 막혀 나가다가 4번 6번 함께 무너질 가능성, 4번 5번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 2번이나 6번 3번 초반 마크 경사권 연합이죠. 빼앗을 수 있는 박동수입니다. 6-2하고 6-3은 6-2하고 6-3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 4번 빼앗는데 주력할 수 있는 임섭 최부권의 도움 받는다면 충분히 착수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5번 4번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인하고 김경태를 묶어서도 삼복승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머리 아니면 골입니다. 이번 편성도 머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꼬리로 밀려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6번하고 2번 경사권 협공 묶어서도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